자, 오늘 속도, 가속도, 기본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만큼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물리 시간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학의 물리를 선택한 학생은 이 속도에 관한 미분 내용이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동그란 이제 공 굴리기를 한다고 치면은 공이 이제 처음 위치 0에서부터 이제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굴러간다는 게 사실은 위치가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녀석의 좌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치 이동을 어떤 거를 X축에다가 놓으냐면 X축에다가 시간을 놓는 거죠. 시간을. 그리고 Y축에다가 위치를 갖다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점의 좌표 그러면은 x, y로 이제 쓰시면은 x라는 함수에서 y가 얼만큼 y 값을 갖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시간에 t라는 시간에 이 녀석의 위치는 어디에 있겠느냐. 뭐 p라고 보통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p가 이제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약간 운동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이 문제가 잘 풀려요. 이렇게 수직선, 그러니까 무슨 뭐 공이 굴러가는 이런 평면에다가 뭐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평면에다가 배치를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좌표에다 배치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쪽 이제 Y죠. T 시간에 이 녀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왜 2차 함수 처음 아주 옛날에 설명할 때도 새벽 뭐 0시부터 밤 12시부터 아침 뭐 9시까지 쇼핑을 한다. 그러면 쇼핑타운에 제일 처음에는 제일 꼭대기층이 한 15층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가 이 사람이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에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지상해서 새벽 한 2시에 그리고 새벽 5시까지는 지하의 푸드코트에서 놀다가 다시 쇼핑을 뭐 이렇게 여기 이만큼을 한다. 뭐 이런 2차 함수로 설명을 한 적도 있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얘 공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녀석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작 0,0이라는 위치에서 시간이 2초가 됐더니 이 녀석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멀어져서 10이라는 곳에 와 있더라. 그럼 이 점을 찍겠죠.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어떻게든 위치가 계속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거니까 얘는 연속으로 이렇게 변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런 직선으로 변해갈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1초가 됐을 때 갑자기 속력이 확 빨라져 버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경사가 갑자기 천천히 가다가 훅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개념이 사실은 처음엔 좀 약해요. 약한데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뭐 갑자기 확 빨라졌다, 확 느려졌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을 하지는 못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운동 방향을 바꿨다. 요거 정도는 이제 나올 수 있죠.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이제 잘 굴러가다가 어느 위치까지 와서 잠깐 순간적으로 잠깐은 멈춰야 돼요. 자동차 타고 가거나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한데 자전거로 막 페달을 밟고선 가다가 지갑을 두고 왔네? 그럼 어떻게? 잠깐 돌려야지. 그죠? 다시 가지러 가는 거죠. 가지러 가는 순간 멈췄다가 뒤로 이렇게 가죠. 이건 이제 멈췄다가 간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잠깐 정지가 일어나요. 위치 변화가 없이 다시 원래 위치로 0인 곳으로 다시 흘러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시간이 T1이 여기 있는데 T1에서 딱 10이라는 위치까지 갔다가 다시 T2라는 시간에는 다시 원위치까지 이렇게 올려면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뀐 거죠.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뭐 보세요. 제가 이제 탁탁탁탁 가다가 탁탁 이렇게 막 이렇게 똑같은 속력으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운동은. 이게 뭐 아주 뾰족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어마무시한
뭐 우사인 볼트도 100m 달리기는 하지만은 100m 달리기하다가 갑자기 딱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멈추진 못하죠. 그 얘기는 여기서 부드럽게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잠깐 0이 나오는 그 대목이 있다는 소리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을 간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하고 통하냐면 여러분들 좀 물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속력이라는 거의 정의가 사실은 t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이 거리라는 거는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 위치의 변화예요. 그래서 처음 위치 말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요. 그렇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얘가 이제 거리가 나오는 거고 시간도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요. 그러면은 요거 움직인 그 하나의 그 피리어드 이걸 뭐라고 그럴까? 듀링 타임? 이게 진행됐던 그 시간의 그 디퍼런스가 나오는 거죠. 이거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 평균 변화율이 사실은 속력이라고,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평균 변화율로 안 하고 이 시간 차이가 정말 짧아.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P2하고 P1도 굉장히 짧아. 즉 리미트에 P2가 T1으로 간다. 얘도 이제 T에 대한 함수겠죠. T의 T2, T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이 된다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순간 변화율 미분 공식이랑 똑같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미분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게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버리는 거죠. 미분했을 때 T1 값이 딱 나온 거죠. 그럼 T1이라는 시간에서 이 녀석이 지나가는 그 당시에 순간 속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속력, 즉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력을 말을 하는 거죠. 등속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등속 운동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속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애를 얘기합니다. 등속 운동은 V는 V0T라고 보통 쓰나요? 아닌데? S죠? 이거 어떻게 쓰죠? 사실은, 이건 좀 가속도 공식이구나. 쓰면 안 되는데. 지우개도 없어. 큰일 났네? 여기 있다. 망할 뻔했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일단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제일 중요한 컨셉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잠깐 멈춰. 잠깐 정지.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보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잠깐 정지해야 운동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정지했다는 거는 속력이 0인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위치의 변화가 없죠. 속력이 0이라는 거를 F' 미분을 하면 속력이 나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F'이 0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속력이 아니라 속도예요. 속력은 그냥 스피드, 스칼라 양이고요. 속도가 이제 벡터, 그래서 velocity라고 이제 영어 단어로 써야 정확히 맞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그 지점에서 F'이 0이다. 그리고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F' 값이 0보다 큰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 꺾어져서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은 F'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죠?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그 내용까지 됐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687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아주 편안하게 t에서의 위치가 문제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t 세제곱 빼기 4t 제곱 더하기 4t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점피가 출발 후 다시 원점으로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순간 속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쓰든 x 위에다가 도트라고 쓰기도 하고 대학 책에는 그냥 요거를 이제 미분하면은 dt분에 정확하게 쓸게요. dx라고 쓰시는 게 좋겠죠. 이건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그때 순간에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 속력이 아까 칠판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3t 제곱 빼기 8t 더하기 4. 이게 t라는 순간에서의 속력 값으로 이제 미분을 해서 순간 변화율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값이 지금 언제예요?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 그랬는데 원점을 지난다의 밑줄 그시고 원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이거는 위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위치가 어떻다? x가 0인 거죠. 그죠? 위치가 x가 이제 0인 순간에는 이게 지금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점을 지난다. 원점은 이제 속력도 아니고 가속도도 아니고 그냥 원점이라는 위치를 지나간다는 거니까 이 x가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림을 그리신다면은 이런 수직선이 있고 여기 동그란 물체 하나가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원점도 지나고 또 뭐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미분을 한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위치가 0이다? 이 값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t제곱 빼기 마이너스 4t에다가 더하기 4가 떠서 인수분해 하시면은 t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0이란 얘기는 t가 0인 순간과 2인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의 위치 값을 갖는 값은 출발할 때 당연히 원점에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t가 0인 게 나오고 시간이 0인 게 나오고 2초가 됐을 때 다시 어쨌든 뭐 언제 뺏겼는지 모르지만 원점을 스쳐 지나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2자를 대입하시면 되죠. 원점을 지나는 순간 속력은 순간 가속도는 0이 됩니다. 2 대입하시면 12 맞죠? 틀린 거 없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문제라서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자, 688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위치가 포지션이 x는 이제 그 수직선이에요. 좌표 평면의 x가 아니에요. 꼭 굳이 만든다면은 이거는 이런 컨셉으로 만드셔야 돼요. 굳이 만든다면 이쪽이 t라는 축이고 요 x가 여기 축에 달린 거예요.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틀리니까 t가 3일 때 속력이 13이다. 이렇게 한 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정확하게 쓸게요. dt분의 dx 이렇게 이제 쓰시면 이 녀석이 13이 나와야 된다. 되게 쉽죠? 그래서 미분합니다. dt분의 dx를 합니다. 그러면 속력이 나오니까 3t제곱 더하기 2at 빼기 2가 t에다가 이제 3 때려다가 넣으면 13이 나옵니다. 그럼 미지수 a가 나오겠죠? 이 정도 내용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속도에서도 물리 공식을 하나 더 쓰겠습니다. 하섭 학생은 물리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물리 선택하신 분? 물리 했어요? 물리를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이름이 걔가 형석이었나? 형석이 아닌데. 네, 실명을 얘기하기는 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화학하고 생물을 선택하고 기계공학부에 들어온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시험만 됐다 하면은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이 물리를 알아야 솔직히 물리가 공대에 거의 화학물리가 공대에 다예요.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학과 들어간 친구가 대학원을 전자공학과의 편입 대학원으로 가기도 하고 건축도 가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공대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요. 그러신 분은 제 친구가 실제로 아주 똘똘한 애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성적이 안 돼서 너무너무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입학 성적이 안 돼서 한양대학교 물리학과를 갔어요. 물리학과가 순수과학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갈 때 점수는 더 낮아요. 그래서 뭐 겁나게 막 이것저것 배웠죠. 그리고는 또 건축공학을 또 가고 싶어가지고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또 못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좀 잘 알고 배운 게 전자공학이니까 전자공학 대학원을 가서 현대 하이닉스에 들어갔어요. 군대도 안 가고 그냥 방위산업체 지원으로 돼서 결국은 못 버티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자, 물리 내용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요. 아까 적은 대로 위치가 이렇게 되면 이 P는 이제 위치의 변화예요. 위치의 변화를 다른 말로 거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거리, 여기는 시간의 변화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로 생각하면 델타 T분의 델타 X, X가 지금 위치 변화라고 치면 이게 이제 평균 속도죠. 이거를 미분을 하시면은 순간적인 속도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번엔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아예 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시간이 t2가 됐을 때의 속력이랑 t1이 됐을 때의 속력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속력, 속도의 변화예요. 속력이라고 합시다. 아직 뭐 벡터 개념이 없으니까. 속력의 변화죠.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갈 때 여러분들이 흔히 제로백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이 제로백은 뭐예요? 제로백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제로는 0이고 100은 이제 100이니까 시속 출발에서부터 시속 100km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테슬라 같은 차가 한 3.5초도 나와요. 제가 타는 전기차는 한 꽂아가지고 6초밖에 안 나오죠. 우리나라 차도 잘 나오죠. EV6 GT 이런 거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한 3초도 나오고 막. 되게 비싼 스포츠카들의 기준인데 속력의 변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0에서 100. 이 경우에는 이제 100, 100이 0이 되겠죠. 이 밑에도 똑같이 시간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시간 델타 t분의 델타 v가 달리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라고 불러요. acceleration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요 가짜가 한자에 더할 가짜예요. 더하기라는 소리. adding. 얼만큼 추가가 되는가 하는 거죠. 속도가. 됐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어? 되게 피곤한 거 봐. 정신 차려봐. 물 한 잔 먹고 오든가. 괜찮아. 힘들어? 화이팅! 화이팅! 껌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속도를 어떻게 할까요? x가 위치인데 이거를 이제 한번 미분하면은 x 도트가 되면은 이거는 속도가 되고 속력이 되고 한번 또 미분해요. 그럼 이번에는 가속도가 되겠죠. 공식 자체가. 그죠? 지금 보시면 네, 그렇게 됩니다. 이 녀석이 순간적으로 만든 순간 변화율을 찾으면은 사실은 순간 변화율을 이제 가속도는 엑셀러레이션의 약자 A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저 녀석에 대한 미분 값을 찾으면은 이게 지금 평균적인 속도의 변화, 속력 변화고 이거를 극한으로 또 미분 공식에다 넣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얘는 가속도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력이 되고 속력을 또 미분하면 가속력이 된다.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69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692번 원점을 출발합니다. 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번에도 위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X는 2t세제곱 빼기 3t제곱 빼기 8t다. 한번 미분하시면 6t제곱 빼기 6t 빼기 8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속력이다. 한 번 더 미분하시면은 가속도가 나온다. 이건 이제 V를 갖고 있으니까 V의 순간 변화율인 거죠. 가속도는 그래서 V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생각됩니다. 한 번 또 미분합니다. 그러면 12t 빼기 6. 이게 지금
속도가 4인 순간 그랬으니까 요 값이 4인 순간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4인 순간 봅시다. 속도가 4라 그랬으니까. 얘를 풀면은 6t 제곱 빼기 6t 빼기 12는 0. 6으로 약분하시면 t 제곱 빼기 t 빼기 2는 0. 인수분해하시고 t 빼기 2, t 더하기 1. 자, 시간은 음수가 없어요. 시간이 왜 음수가 없어요? 하실 텐데,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시간이 음수가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합니다. 거기에 의심을 품었던 물리학자는 한 명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그래서 시간이 왜 음수가 왜 나오지?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죠. 자, 시간이 음수가 없다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2자 대입하시면 24 빼기 6이 돼서 정답 18. 이렇게 이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냥 미분 2번 하는 거구나 정도의 내용이 됩니다. 695번 가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이번에도 또 위치를 또 알려줬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되더래 하고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x라는 위치는 t세제곱 빼기 6t제곱 더하기 9t가 된대요. 근데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요.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순간적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속도가 0이 되어야만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공이 하나 이렇게 싹 굴러가다가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갔다. 속도가 이쪽으로 돼 있었다고 치면 속도가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로 살짝 흘러가다 잠깐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는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여기 지금 내포니까 내포에서 서울을 간다고 하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면 내포에서 서울 이렇게 가서 도착합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면 이런 거죠. 다시 내포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속도 입장에서 보시면 얘는 이쪽을 향하고 있고 서울을 향하고 있고 방향이 반대로 달라지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로 달라진다는 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뭐 1시간이 지나고 서울에 도착을 했어. 서울이 이제 여기 있는 거야. 높은 곳에. 여기가 내포고. 내포가 시작점, 원점이라고 치면 서울까지 이렇게 도착했어. 그 다음 서울에서는 이렇게 오는 거죠. 다시 내포로 오는 거니까, 위치가. 그래서 이쪽 기울기를 보시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이제 플러스를 향하고 있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합니다. 미분하시면 3t 제곱 빼기 12t 더하기 9. 이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극대극소 개념이 들어있겠죠? 3으로 묶으시면 t제곱 빼기 4t 더하기 3. t-1, t-3. 1초와 3초에서 주어진 녀석의 속도가 0이 됩니다.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x'이에요. x'프라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그 전에는 이게 속도예요. 속도가 플러스 값으로 계속 가요. 그러다가 속도가 0이 탁 나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위치가 방향이 바뀐 거죠. 속도를 여기 지금 서울 내포 제가 그린 것처럼 이런 질량 어떤 물체가 움직이다가 점점 천천히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나온 거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이쪽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방향으로 다시 백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또 백해서 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운동으로 따지면 1초 쭉 가다가 3초 이렇게 되는 거죠. 3초, 1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상 이런 걸 뜻하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찾아? 원래 거에다 찾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은 그때 t가 1일 때 위치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다 또 3을 대입하시면 3초일 때의 위치가 나오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위치끼리 서로 빼면 위치의 변화가 거리예요. 조심하실 거 있어요. 거리는 음수가 없습니다. 음수가 없어요. 거리는 위치 변화에 책에다 메모해놔요. 거리는 위치의 변화의 절대값이에요. 이거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음수가 없습니다. 거리는 서울에서 내포 오는데 마이너스 150km고 여기서 서울 가는 건 플러스 150km 이렇게 안 하잖아요. 위치의 변화는 뭐예요? 나중 어쨌든 저는 이제 P를 좋아하는데 T가 2일 때 빼기 T2라고 할까? T2 빼기 T1이죠. 포지션의 약자예요.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유형 13 몇 개 이제 안 남았습니다. 속도 그래프 해석인데 유형 13 가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시험에 나왔던 덕산고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다. x는 12t 빼기 0.4t 제곱이 된다. 이게 지금 말뜻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시면 좋은데 기차, 여긴 지금 기차라고 해놨잖아요. 열차라고 해놨는데 열차에 삐 하고 이 열차가 이제 막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열차 바퀴가 있냐? 바퀴 있죠. 깜짝 놀랐네. 은하철도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막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래도 오던 관성 질량 M이라는 덩어리 때문에 얘가 더 가버려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브레이크를 팍 눌렀는데도 미끄러져서 지 가다가 서요. 그게 이거라는 거야. 그게 이 거리라는 거야. 그러면은 제동을 건 후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미터라고 이제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정지할 때까지가 뭐야? 제동을 걸고 정지할 때까지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죠. 정지가 뭐지? 뭘 정지라고 한다 그랬지? 그만! 정지! 어? 에? 정지! 안 움직이는 거지? 어쨌든 안 움직인다? x 프라임이 속도죠. 속도. 0인 거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냥 편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x는 거리예요. 거리예요. 그럼 이걸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속력이 나와요. 그 공식은 변함이 없죠.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이다. 이건 위치에 변한 거예요. 이걸 미분하면 속력이다. 라고 이제 문제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 미분하시면은 12 빼기 0.8t가 되고요. 이 값이 0이려면은 0.8은 이제 5분의 4니까 5분의 4t가 12. t는 15가 뜨네요. 15초가 지나면 일단은 얘는 0이 됩니다. 속도가. 이걸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니까. 그러면 뭐예요? 15초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그때까지 이제 멈추는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조금, 좀, 여러분들 좀, 몰라, 이상해.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유형의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브레이크를 밟아도 얘는 움직인다. 그냥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게 움직임이 어떤 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감속이 빨리 되다가 나중에는 조금 천천히 감속이 되면서 어쨌든 움직인 거리가 나타나죠.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3초다. 그러면은 그동안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움직인 거리가 3초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죠. 정지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요 함수를 지금 잘 보세요. 함수를 보시면 이 함수는 어쨌든 2차 함수죠. 요 이상은 이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x의 위치가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0부터 여기 새로운 근이 얼마예요? 그 근까지만 작동할 수 있어요. 그 뒤로는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하면 어렵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근데 정지했기 때문에 속도는 0이다. 그래서 t가 15인 것보다 더 진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옵니다. 위로 던진 물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다 걱정은 마세요. 이런 거 공식으로 전부 다 위치에 대한 식을 다 시간에 대한 걸로 해서 함수로 다 줍니다. 이것도 이제 공이 위로 띵 이건데 여기가 순간적으로 어때요? 순간적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면 V가 0이죠. 순간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순간 꼭대기에서 멈춘 것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x를 이제 미분한 값이 이제 0이 되는 순간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미분하셔서 시간 구하고 최고점에 도착한 위치는 이제 원래 거에다가 이제 넣으시면 밑에 t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거는 원래 함수 x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최고의 높이가 나온다. 이 정도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잠깐 쉬었다가 속도 그래프 해석은 앞에 거 문제가 좀 풀려야 나올 것 같아요. 네, 마침 영상 꺼주세요. 안녕.